자, 1번이요. P-1은 3이라고 돼 있고 P2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때 PX를 X 플러스 1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했으니까 이 P-1은 R-1과 같고 얘는 R2랑 같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맞죠?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1,3, 2, 마이너스 3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자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안 풀고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고. 내 수업을 듣는 게 무의미해서.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R3 구하라고 했으니까 RX 구하지 말고 1, 마이너스 1,3, 2, 마이너스 3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3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2,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X값 하나당 Y값이 2씩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X값이 1만큼 지나가면 얘는 마이너스 5겠지.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길 바래. 내 수강생은 이렇게 하길 바란다고. 알겠나요? 그 얘기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2번이요.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 플러스 2Z는 2I야. 이때 Z 제곱을 구해달래. 우리 최근에 복소수 배웠으니까 자신감 있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풀이 갈게. 첫 번째 풀이는 마치 그냥 Z는 A 플러스 BI를 놓고 대입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이 값이 무조건 실수값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어. 맞아. 알고 있지? 근데 여기 봤더니 순호수야. 맞나요? 그럼 얘는 실수값. 그럼 여기서만 허수값이 나와. 인정해요? 그럼 저는 Z는 뭐 플러스 I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여기가 2I겠죠. 동의하세요? 그쵸? 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됐지? 이제 나머지 상계산만 할게. 얘는 Z 곱하기 Z반은 A 제곱 더하기 1이지. 얘는 여기서 실수 부분은 2A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A가 0이어야 되지 않니?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지. 이걸 왜 다 쓰냐고. 충분히 머리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자꾸 지금 머리가 안 됐다면 머리로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제발. 제발 우리는 머리가 IQ는 한정적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끝났어요. IQ는. 근데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됐어요. 알겠죠? 뇌가 쇠퇴하면서 나의 뇌가 쇠퇴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돼요. 넌 더 잘 돼요. 아무튼 그래요? 끝났어? 그러니까 뭘 더 쓰냐고요. 지금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쓰길 바래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데 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얘만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하길 바래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그래요. 최대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세요. 알겠죠? 좋아. 두 번째 풀이 갈게. 바로바로 이렇게 안 보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Z 곱하기 Z반은 Z바 더하기 2Z는 2I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다 켤레복소수를 취해볼게요. 그럼 Z 곱하기 Z바예요. 켤레복소 취해도. 더하기 2Z바는 마이너스 2I예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될까요? 더해볼게요. 그러면 Z 곱하기 Z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은 2Z 곱하기 Z바 얘는 4Z 아니죠. 2 아우 써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럼 2Z 플러스 Z바
얘가 0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친구는 2a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빼보는 거야. 뺐을 때는 한번 빼보면 얘랑 빼시면 없어지고요. 얘랑 빼시면 2z 빼기 z바 얘가 4i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속으로 뭐라고 알고 있냐면 약분할게. 얘는 2bi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b는 1일 거야. b는 1이야. 그래서 z는 a 플러스 i가 되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친구는 2a 하셔서 똑같이 가셔도 돼. 자, 당연히 이 두 번째 풀이는 바브풀이야. 여기서는 이건 바브풀인데 원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아. 근데 이 친구는 압도적으로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일단 1번 풀이로 가기는 가되 저 두 번째 풀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제발. 알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업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3번이요. 오늘 수업할 건데 오늘 수업할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역수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역수가 되면 너의 두근이 역수가 되면 이 개수들이 크로스로 바뀌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c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물론 이렇게 풀겠죠. 원래는 보통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1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구할 답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이 친구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는 13분의 a가 되고 얘가 2다. 아, 그래서 a는 26이다. 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봐봐. 만약에 이 성질을 알고 있다면 두 번째 풀이 얘 방정식이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13은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역수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은 뭐라고요? 13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된다고. 인정해요? 근데 두근의 합이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2라고 했다고. 얘는 26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짓거리 하고 있냐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난 이것도 안 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시선은 그냥 이거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대쪽으로 하셨을 때 그때의 합이 역수들의 합이다. 그래서 13분의 a가 된다. 얘가 2다. 그래서 a는 26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26이라고 써야지 정상이라고. 네가 내신에서 1등급 받으려면. 알겠어요? 됐죠? 4번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거 변형해서 낼 수도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세 2차단식 동그라미 칠까요? 서로 다른.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최고차의 개수 1도 중요하지만 fx, gx, hx가 다 달라야 된다고요. 가조건 독해 볼게요. fx 곱하기 gx는 좌변 몇 차? 그러면 4차 맞지? 4차 4차는 x 빼기 1 hx로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여기 1차식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2차고 1차니까 추가적으로 1차가 있어줘야지. 그게 몫이지. 맞나요? 그래서 얘랑 같다고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네모라고 할게. 그냥 네모라고 할게. 뭐라고 쓰기가 애매하니까. 괜찮아요? 문제 없죠? 됐죠? 다음 두 번째 조건 나갑니다. 그대로 지금 문제 쓰고 있는 겁니다.
gx 곱하기 hx는 x 빼기 2 곱하기 fx가 되겠고 얘 4차, 여긴 3차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1차씩 하나 더 있어줘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모랑 세모는 1차식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싶냐? 첫 번째 곱해볼게. 곱하시면 좌변을 곱할게. 왜 그 짓거리 하죠? 보세요. g의 제곱 h는 우변을 곱하면 x 빼기 1, x 빼기 2 먼저 쓸게. h 쓰고 f 쓰고 네모 쓰고 세모 쓸게. 약분 동의? 그럼 g 제곱이라는 건 뭐야? 그냥 2차 함수를 제곱한 거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인수를 x 빼기 1이랑 x 빼기 1을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닐까요? 인정해요? 그런 친구를 제곱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gx는 이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거 제곱이어야죠. 그럼 네모, 세모도 이런 거여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렇게 제곱이라고요. 그래서 네모, 세모도 네모가 이거고 세모가 이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모 곱하기 세모라는 저 친구도 얘랑 똑같아요. 납득해요? 그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gx는 이미 저거예요. 괜찮나요? 이제 fx랑 hx를 추론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가볼게요. 뭐 할까요, 이번엔 내가? 아까 첫 번째는 가곱랑 나를 곱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 하고 싶을까요, 내가?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따라오면 안 되고 같이 와야지. 뭐 할래? 고마워요. 나분의 가 할게요. 왜 나누고 싶었어요, 이노는? gx가 없어지니까요. 너무 잘했어요. gx는 우리가 확보가 됐으니까 나눠볼 수 있죠. 나눠보시면 얘는 h분의 f가 되겠고, 나눠보시면 x 빼기 2 f 세모가 되겠고, 그 다음 이 친구는 x 빼기 1 h 네모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얘랑 곱하시면 f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2 세모는 얘랑 곱하시면은 h의 제곱 x 빼기 1 네모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근데 네모랑 세모는 뭐라고 했죠? 네모랑 세모는 x 빼기 1 아니면 x 빼기 2예요. 맞아요? x 빼기 1 아니면 x 빼기 2라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이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x 빼기 2라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졌죠? 그러면 f제곱이랑 h제곱이랑 같아지죠? 같지 않다고 했잖아, 아까 동그라미.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f랑 마이너스 h도 안 돼요. 맞나요? f랑 마이너스 h랑 같다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x 빼기 2고 얘가 x 빼기 1이겠구나, 이런 생각.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죠. 너는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너는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럼 뭐가 보이시죠? 루트 씌울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F 안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죠? X 빼기 1이 있어야죠, 무조건. H 안에 뭐가 있어야죠, 무조건? X 빼기 2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GX 결정됐고, FX는 X 빼기 1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HX는 X 빼기 2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오른쪽만 잘 결정하면 돼요. 납득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보고 이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값이랑 이 값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거 다르면 이거 등호 성립되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여기다가 넣어보시라고요. 넣어보시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이 친구가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저 세 개 우리 다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답을 내면 되는데 F-1, G-1이 18이니까 G-1 계산하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고, 그러면은 F-1이 12가 돼야 돼. F-1은 -2 곱하기 -1 빼기 A가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6이 돼야 되겠고, A는 그래서 5가 되겠네요. 인정하시죠? A는 5니까 여기다 5 넣어주시고, HX에다가 H0 넣으시면, 여기다 0 넣으시고 0 넣으시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곱해봤고 나눠봤습니다. 아직 2차 함수 저랑 함께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되게 강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3까지 계속 써먹는 거예요. 고2 수업에서도 하고 계속 해요. 그럼 좀 알아주세요. 알겠죠? 갑니다. 지금 이 5번이랑 6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식이 많으면 반성하시고, 식이 많게 풀고 싶나요? 적게 풀고 싶나요? 당연히 적게 풀고 싶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려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기분형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기분형 그래프로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y는 ax제곱이라 할게요. a는 당연히 양수로 세팅할게요. 그때 여기의 위치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때 그 함수 값은 요 길이를 얘기해요. 이 길이를 얘기한다고? 저기 길이는 그대로 함수 값을 계산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L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쓸게요. L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A 곱하기 L 제곱인데 이걸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근데 이 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A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근데 길이를 잡으려고 했다고. 지민씨? 졸리면 뒤에 서도 돼요. 자, 갑니다. 여기 길이를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고,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때릴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항상 얘로 고정이 됩니다. 이거를 엄청 강조하고요. 전 이걸 즐겼어요. 이거를 알았을 때랑 몰랐을 때랑 내 수학 실력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뀐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형 그래프로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평행 이동이 됐어요. 막 지저분해졌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때 어떤 선이 있어요. 이게 꼭 x축일 필요는 없어요. y는 k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대칭축과 요 위치나 또는 요 위치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면, 여기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뭐라고요? l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이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 a를 절대값 붙인다. 이렇게 한다고. 항상 100%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알았죠?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고3까지 나랑 함께하지 않더라도 저건 쓰세요. 두 실수 A가 0이 아니고요.
B 뭐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모순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손절해야 돼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양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음수인 건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리자고요. X축, Y축 좀 그만 그리시고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라고 잡으세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가 2예요. 당연히 Y좌표는 B라고 세팅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때 마이너스 K제곱에서부터 3 플러스 K제곱까지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친구는 음수고요. 3 플러스 K제곱이라는 친구는 양수인데요. 그때 그 범위에서의 fx의 최대값이 그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K제곱이랑 3 플러스 K제곱 중에서 마이너스 K제곱이 이 정도쯤에 있겠고 3 플러스 K제곱이 이 정도쯤에 있으면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라는 거는 이런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기니까 얘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요. 맞으세요? 그럼 그때 3 플러스 K제곱을 그 함수에다가 대입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알고 있어? 요 길이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A를 곱하면 저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에다가 그만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M이라는 저 친구는 해볼게요.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A라고 잡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게 그 값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하세요? 맞나요? 그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값이 뭔데요? 3K의 4제곱 12K의 제곱이라고 했죠? 저 값이 저렇게 돼야 된다고요. 인정하세요? 그럼 얘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아니야. 미안해. 얘를 3 K의 4제곱 플러스 4K 제곱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제곱하셔서 K의 4제곱 2K 제곱 블라블라블라잖아. 맞나요? 근데 얘는 K의 4제곱 플러스 4K 제곱 블라블라잖아 지금. 맞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A라는 친구가 곱해져서 A는 3이라고 친다면 K의 4제곱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거기다 3 곱하면 K의 제곱 플러스 6K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숫자로 인해서 얘가 만들어질 순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최대가 아니라는 거라고. 인정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가 2가 되겠고 이쪽 동네가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잠깐 째려보시면 너랑 너랑 빼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2지. 그걸 제곱하시면 K제곱 플러스 2를 제곱하면 K의 4제곱 플러스 4K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되잖아. 얼추 맞잖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최대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음수 뺄게요. 이렇게 할게요. 최고차의수 A를 곱한 거에다가 여기에 Y좌표가 B니까 B를 더하시면 얘가 나온다. 이 소리니까 당연히 A 값은 3이 되겠고 양수 문제없죠. 그 다음에 K의 4제곱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4 곱하기 3 12 이게 10이 없애줘야 돼.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게 답이야. A 값 구했고 B 값 구했다고. 동의하세요? 모순점 없죠?
그럼 A가 음수인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됐나요? 만약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출제한다면 A가 음수로 바꾸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일 테니까 하시면 되겠고. 6번이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다. fx 곱하기 fx 더하기 3분의 1 ft는 0.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fx가 0이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ft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지만 2차 함수로 놓게 하면 y는 fx랑 y는 0이랑 만나는 교점,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그 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합이 교점의 개수합, 교점의 개수야. 그때 그 교점은 실근일 테니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다고. 그럼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 이런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되겠고, 얘랑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랑 y는 이 지저분한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합이 3개라는 건 얘랑 만나는 교점은 빵개거나 한개거나 2개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2 플러스 1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요게 위치랑 요게 위치랑 얘가 y는 0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일 수도 있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t고 얘가 y는 0이 될 수도 있다고.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더해서 3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바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7이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럼 얘를 탐구해야 돼. 좀 어렵네. 얘는 누구냐면 ft라고 하는 함수값을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친구가 돼.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 ft가 될 거야. 그럼 ft라는 게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있다면 t라고 하는 친구가 t라는 친구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이 ft인 거잖아. 근데 그 t는 이렇게 2개 있다고. 인정해요? 얘도 t라고 할 때 ft가 될 수 있고 얘도 t라고 할 때 ft가 될 수 있어. 그때 그런 t가 마이너스 1이랑 7이라는 얘기라고. 이 소리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ft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7이 있다고. 근데 그 친구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친구랑 만나는 교점이라고. 그럼 미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얘가 x축이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얘가 y는 0이어야 되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음수가 되거든요. 여기 음수잖아요.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면서 이상해진다고요. 동의하세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ft가 이 정도쯤 있을 텐데 이제 끝났어요. 다 왔어요.
얘가 x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ft가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그때 뭘 했다고? 마이너스 3분의 1 t를 곱했다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3등분한 친구에 이만큼이 요만큼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게 ft지. 걔를 3분의 1을 했지. 그게 요 길이니까 이거라고. 괜찮아요? 그럼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얘가 뭐라고 했다고? 7이라고 했다고? 그럼 대칭축 아시죠? 마이너스 1과 7의 정중앙이니까 대칭축은 3이 되겠고요. 우린 도대체 뭐 구하는 거냐면 fx를 결정한 다음에 f10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있냐?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수 1을 곱한 게 이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의해요? 여기 길이가 얼마죠? 4죠? 4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16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거가 다 4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가. 다 구한 거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4겠죠? 십 대입하면 답이에요. 됐어요?